튀는 이장이 되기까지. 무식이 용감하다 했던가? 나는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에서 자라고 농촌으로 시집을 갔다. 하지만 대충대충 왔다 갔다 했을 뿐 농작물엔 관심도 없고 그냥 먹을 줄만 알았다. 이런 나에게 친정어머니는 땅 800평을 주셨다. 때마침 직장을 잃고 할 일이 없었던 터라 그 땅을 복토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체리를 심었다. 고생은 이때부터였다. 농사를 우습게 생각하고 대들었던 나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래서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 찾아갔고 과수 키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부하러 다니랴 농사 지으랴 정신이 없었다. 없애도 끝이 없는 잡초가 제일 문제였다. 그야말로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었다. 주위에서는 제초제 주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10여 년 농사 지으면서 내 손자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저농약 무제초제를 지키는 것이 내 고집이었다. 농사를 지으며 1차 산업은 너무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고 부가가치를 올리려면 6차 산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슈퍼오닉 농업대학 농산물가공과에 입학하여 과대표를 하며 학업에 전념했고 한국농수산대학에서 도시농업 텃밭 가꾸기를 부전공으로 배웠다. 그리고는 바로 텃밭 강사로 등록을 하였고 초등학교에 텃밭 강사로 출강을 했다. 남편은 내가 뭘 안다고 애들을 가르치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함께 배우면서 가르치면 되라고 답하곤 했다.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나의 장점. 나는 또 식품가공기능사에 도전하여 스펙 쌓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경기도 농업대학 강사과에 입학하여 총무를 하며 수없이 들었던 특허 등록 교육을 잊지 않고 독학으로 투일 스쉼터 상표 등록을 하였고 도시농업 공동체 3개를 만들어 도시민에게 식물 키우는 법, 수확물을 이용하여 요리하기, 수확물 나눠먹기 등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고 서로 신뢰하며 지역 농산물을 애용하게 하는데 한몫을 했다. 강의를 하다 보면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유기농기능사, 도시농업관리사, 마을해설사 등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을 해왔다. 혼자 체리 농장 800평, 밭 300평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지만 나름 보람도 있어 버텼다는 생각이 든다. 남들은 남편에게 왜 도와달라 하지 힘들게 사냐고 하지만 그건 나의 선택이었다. 직장생활만 하던 남편과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등등에서 교육받은 나와는 계속 의견 차이가 있어 부딪혀왔다. 남편은 생산만 하고 일을 벌리지 말아라였고 나는 벌려야 돈이 들어오지였다. 사사건건 부딪히니 일로 인해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힘든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스스로 혼자 알아서 하게 된 것이었다. 또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내가 돈도 안 되는 남 좋은 일만 한다는 것이었다. 농사 하나 짓는 것도 힘든 일인데도 농촌이 고령화되어 침체되어감을 안타깝게 여긴 나는 5년 전 농촌건장 장수마을 사업 1억을 신청했고 우리 마을이 선정되어 마을을 위해 일을 해왔다. 하지만 마을 어르신들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분들이었고 마을 이장님군 젊은 여자가 나대는 것이 보기 싫었던지 동네 사람들한테 이 사업 실패하면 1억을 동네 사람들이 다 물어내야 한다고 겁을 주어 사업을 하기 힘든 지경이 되었었다. 남편은 쓸데없이 나서서 왜 고생하고 싫은 소리 듣느냐고 매우 화를 냈다. 하지만 나는 공무원을 동원해서 동네 어르신들을 이해시켰고 지금 조금이나마 발전된 마을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매년 명절 직거래 장터에 쌀강정을 갖고 나가 조기 완판했고 수고하신 어르신들께 배당해드리고 그러면서 신뢰는 쌓이고 마을이장까지 하게 되었다. 아쉬운 것은 가까이 있는 남편이 아직도 불만이라는 거.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수익이 발생하면 더 나은 수익을 위해 재투자하는 건데 쓸데없는데 돈 쓰는 것과 투자하는 것을 이해 못하니 그래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어렸을 때부터 옷이 마음에 안 들면 고쳐 입고 다녔고 환경이 아니라 싶으면 바꾸려 했어 왔던 터라 지금 농촌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 평택시에서 주관하는 원탁 토론회, 공청회 등등에 나가서 농촌 이야기와 농업의 중요성을 어필해왔다. 최근에는 내가 시장이라면 협치대회에 나가 공유 케어팜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 농촌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탰다.
2019년부터는 마을에 이장을 하며 마을의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할 수 있도록 할망 카페를 열어드려 농산물도 팔고 간단한 간식거리를 팔아 소득이 될 수 있게 하였다. 예전 경기도 농업기술원 과장님의 말씀이 껄렁껄렁 찢어진 청바지 입고 처음 기술원에 왔을 때는 뭘 하겠나? 오래 가겠나? 그랬더니 겪어보니 열정과 친화력은 그 누구도 못 따라간다나. 그렇다. 나는 사람이 좋고 어울림이 좋고 누구한테 주는 거 좋아한다. 그러기에는 농촌이 최고다. 내가 수확한 농산물로 많은 사람들과 나눠 먹고 요리도 하며 수다도 떨고 가끔 농산물을 우습게 알고 그냥 가져가려 하고 식물을 함부로 대할 때는 속상하기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착한 소비자가 더 많음을 알기에 위로가 된다. 성공한 농업인이 되고 싶어서 그동안 강소농교육, 블로그 교육, 유튜브 교육 등등 끊임없이 공부해왔고 농사보다는 마케팅이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유튜브 채널 튀는 이장을 만들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남편은 나에게 왜 너의 사생활을 오픈하냐며 불만 섞인 말을 하지만 나는 나의 모든 모습을 솔직하게 보이는 대로 보여주고 싶다. 어떤 때는 예초기 돌리며 지친 모습을, 또 어떤 때는 혼자 약 주는 모습을, 혼자 일하랴 동영상 찍으랴 힘은 들어도 보람은 있다. 뜻한 바가 있어 고생이 되어도 참고 하지만 제일 힘든 것이 남편의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것. 어떤 강사님이 말씀하셨었다. 귀농을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부부합이라고. 나는 그것을 하지 못했다. 나는 은퇴 후 노후를 위해 준비한 건데 남편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남편도 이해하고 같은 길을 가리라 기대해 본다. 이 정도면 성공한 여성 농업인 아닌가? 한때는 코로나로 인해 많이 지쳤고 포기하려 했지만 무인 판매를 하며 수입을 어느 정도 유지했다. 그러던 중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경고를 받았다. 몸을 너무 혹사시켜서 관절염도 심하고 무릎은 연골이 다 닳아서 수술밖에 없다고. 아, 어찌 해야 하나요? 이 김에 쉬고 싶기도 하지만 벌려놓은 일은 어찌하고.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그동안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왔더니 2022년에는 경기도 농업인대상, 평택시 농업인대상 2관왕을 하고 2023년에는 전국요리대회에서 새뱅이 파스타로 우수상을 타고 튀는 이장이라는 유튜브로 활동하다 보니 기적의 운동화 MBS 작가의 눈에 띄어 방송도 타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공짜로 하고 새벽 6시 내 고향 타이틀로 쇼츠에 열심히 올렸더니 KBS 6시 내 고향에 캐스팅되어 동네 어르신들과 방송 출연도 하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던가? 내가 그런 듯하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항상 도전을 즐기는 가운데 최근에는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자격증을 따고 주위 자영업자들 사업체 홍보하는 방향으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환경 개선 사업,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경영 개선 사업에 도전하여 투일스 쉼터의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체리카페 홈페이지를 만들어 다시 도약하는 기회를 잡는다.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실패할 때도 있을지언정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으며 실패함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결국 실패한 삶은 아니라 생각하며 나는 오늘도 노력한다. 내가 갖고 있는 끼를 총동원하여 새로운 직업 매니저에 또 도전한다. 도전하는 인생은 아름답다.